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수억셀이 하루 만에 무려 30.5%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가진 돈의 3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 순간을 정확히 경고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세운 남자가요. 거의 모든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던 바로 그때 최근 6월 3일 블룸버그 팟캐스트 인터뷰에 나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다들 환호성 지르고 샴페인 터뜨리던 그 순간에 가장 서늘한 경고를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레이 달리오입니다. 한때 1조 달러를 훌쩍 넘는 돈을 굴리면서 월가에서 가장 무게 있는 목소리로 통하던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요.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나스닥 그리고 그 나스닥을 3배로 따라가는 바로 그 종목의 밑바닥까지 같이 술렁이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니까요. 그런 그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리고 왜?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어젯밤 그 하락이 달리오가 말한 바로 그 붕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신도 정확한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으니까요. 다만 가장 큰 돈을 굴려본 사람이 천장에서 경고를 던지자마자 시장이 한번 휘청였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상한 대목부터 짚고 들어갈게요. 보통 버블 터진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술이 가짜라고 하죠. 인터넷은 거품이었다. 그건 다 사기였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달리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기술은 진짜다. 나라도 그 기술에 베팅하겠다. 이렇게요. 그가 무섭다고 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였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단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버블은 도대체 언제 무엇 때문에 터지는가? 그리고 달리오의 답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어떤 설명과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기술과 버블 이야기부터 가죠. 달리오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모든 위대한 기술 변화는 버블을 만든다. 철도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어요. 진짜로 세상을 바꾼 기술일수록 사람들 돈을 쫙 빨아들이고 그 돈이 주가를 미친 듯이 밀어올리고 결국 거품을 빚어낸 거예요. 인공지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은 기술에 베팅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비싼 주식을 사고 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기술이 성공하는 거랑 그 기술을 가진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닷컴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인터넷은 결국 세상을 다 바꿔놨죠. 근데 2000년 고점에 그 인터넷 주식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깡통을 찼습니다. 기술의 예언은 맞았는데 주가의 베팅은 틀린 거예요. 달리오는 지금 인공지능에서 똑같은 함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이긴다고 믿는 건 옳을 수 있어도 이미 천장까지 비싸진 주식을 사는 건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버블은 언제 터지느냐? 여기서 달리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구분 하나를 딱 꺼내요. 부와 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죠? 근데 끝까지 들으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바뀝니다. 천천히 가보죠. 한 창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회사를 세우고 투자자들한테 수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시장이 그 회사 가치를 10억 달러로 매겨준 거예요. 자, 이 사람 서류상으로는 억만장자입니다. 부자 명단에도 오르고 뉴스에도 나오죠. 근데요, 그 10억 달러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차를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건 장부에 적힌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이 아니거든요. 달리오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부는 쓸 수 없다. 부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만 쓸 수 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오직 돈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식이든 회사 지분이든 그건 전부 부예요. 종이 위의 가치죠. 그걸 실제로 쓰려면 누군가한테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함정이 생겨요. 세상에 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부를 다 받아낼 만큼의 현금은 그만큼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라고 느끼는데 그 부를 동시에 현금으로 바꾸려는 순간 받아줄 돈이 부족한 거죠. 평소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그냥 들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부를 현금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 때예요. 빚을 갚아야 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거나 생활비가 모자랄 때 바로 그 순간 너도 나도 부를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줄 돈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오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버블이 터지는 건 부를 돈으로 바꿔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기술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회사가 사기여서도 아닙니다. 모두가 장부상 부자였다가 그 부를 현금화해야 하는 강제된 순간이 오면 그때 거품이 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버블은 언제 터지는가?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종이 위에 부가 현금이라는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몰릴 때, 1929년에도 그랬고 2000년에도 그랬어요.
장부상으로만 부자였던 사람들이 빚 독촉에 몰려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순간 그 화려하던 숫자들이 신기루처럼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그 좁은 현금의 문 앞으로 떠미는 걸까요? 달리오가 가장 무겁게 경고한 게 바로 나라의 빚입니다. 숫자 하나만 봅시다. 미국 정부는 한 해에 대략 7조 달러를 쓰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5조 달러 남짓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매년 2조 달러씩 모자란 채로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 돈은 뭘로 메우느냐? 빚으로 메워요.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근데 빚이 쌓이면 그 빚에 붙는 이자도 같이 불어나고 그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리오가 미국 부채를 두고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빚이 어느 선을 넘으면 의지나 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자기 강화 구간에 들어선다는 뜻이에요. 달리오가 보는 위험은 빚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짚는 또 하나의 축이 강대국 사이의 힘겨루기인데 그 한복판에 대만이 있습니다. 달리오는 대만 문제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침 문제라고 콕 짚어요. 세계의 첨단 반도체가 사실상 그 작은 섬 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던진 가정이 진짜 등골을 서늘하게 해요. 중국이 단 일주일이라도 칩 공급을 끊겠다고 시사하기만 해도 그 즉시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랑 증시 전체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대를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는 그 화려한 인공지능 대장주들의 심장에는 그 섬에서 만들어진 칩이 박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기술을 떠받치는 공급망이 지정학이라는 칼날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거죠. 기술이라는 축과 강대국 힘겨루기라는 축이 바로 이 칩 한 장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달리오조차 이 버블이 정확히 언제 터질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버블의 존재를 아는 거랑 그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끼었다고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품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크게 부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생산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우려한 건 뭐냐? 그 열매가 극소수한테만 쏠린다는 점. 그래서 사회의 부의 격차가 위험할 만큼 벌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소수만 엄청나게 잘 되고 다수는 그렇지 못한 구조. 그리고 그 갈등을 정치가 풀어낼 거라는 데는 그리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지금 당장 무엇을 사고 팔라는 신호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과거의 흐름도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지 못하고 달리오의 경고가 내일의 주가를 맞히는 점괘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었던 건 전망이 아니라 구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굴려본 사람이 모두가 환호할 때 왜 여러 개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는가? 그 눈을 잠깐 빌려보는 것. 화면 위에 빨갛고 파란 숫자만 보는 사람이랑 그 숫자 밑에서 부와 돈과 빚과 권력이 어떻게 맞물려 도는지를 보는 사람은요. 똑같은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읽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버블은 언제 무엇 때문에 터지는가? 달리오의 답은 기술이 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장부 위에 부가 현금이라는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몰릴 때, 그리고 그 문 앞으로 사람들을 떠미는 손이 바로 나라의 빚과 권력의 선택이라는 것. 이 한 문장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요. 앞으로 어떤 화려한 사상 최고가 헤드라인을 보셔도 그 뒤를 한 겹 더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는 그 AI 주식들의 운명도 결국 이런 사람들의 판단과 이런 구조 위에서 결정되니까요. 어젯밤의 그 급락이 단순한 한 번의 출렁임일지 아니면 달리오가 말한 그 좁은 문 앞에서 시작된 첫 균열일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조차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이번 주말 시장이 문을 닫은 이 순간에도 부와 돈과 빚과 권력이라는 그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시장이 열렸을 때 화면에 찍히는 빨갛고 파란 숫자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진짜 봐야 할 건 그 숫자를 움직이는 구조니까요. 숫자 하나를 전하는 채널은 많습니다. 근데 그 숫자 밑에 깔린 톱니바퀴를 같이 들여다보는 곳은 드물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빌려서 시장의 진짜 구조를 한 겹 더 벗겨내는 이 작업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곁에 두십시오. 다음에도 화면 위 숫자가 아니라 그 밑에 구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